반갑습니다. 할리 데이비스 창원저 배경태 대리입니다. 오늘 바이크 설명을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출고도 이제 밀려주면서 많이 나와서 출고하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거를 직원들끼리 얘기해서 한번 출해봤거든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에요. 엄청 많은 질문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중고도 있을 거고 신차도 물론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엄선해 가지고 조금 알려드리고 정비 쪽 관련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래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 좀 이래 별거 아닌데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보면은 딱 이렇게 총 13가지. 근데 이제 1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이걸 쭉 읽어보시고 다 아시는 분들은 뭐 영상 뒤로 가게 하고 다른 영상을 보셔도 되고 요거를 간단하게 뭐 일일이 타자는 안 치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공기와 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환절기 때 간절기라죠. 간절기 봄이나 겨울 봄 가을이구나. 가을 때 많이 들어오는 게 특히나 지금도 많이 오는 게 여름 때는 이제 공기압 자체가 팽창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이제 더우니까 팽창이 되어 있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제 시기가 이제 땅에 열도 식고 그렇게 팽창 자체가 작아지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차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하나 그리고 어쩌든가 미세하게 새요. 공기는 정확하게 뭐 꽉 있다고 10년이 지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 새거든요. 안 타다 보면 왜 여름에 잘 안 타잖아요. 비 오고 안 타고 태풍 오고 안 타고 더워서 안 타고 여름 휴가 가서 안 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타는 시기가 많아지면은 또 이래 조금씩 이제 바람이 새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이 불이 들어온다. 대부분 지금 맞춰라는 게 38, 40을 봐요. 앞바퀴 38 뒤에 40 기준. 타이어에 또 적혀있어 최대 리밋 양이 적혀있지만 저희가 기준으로는 38, 40 뭐 플러스 1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뭐 주행에 지장을 주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글이 보이려나? 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38, 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 출고하고 나서 투어나 혼자 뭐 동네발이를 하겠죠. 이제 초보자분들은 하면은 이제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들어보면은 EITMS에서 열을 신호 대기 때나 이제 대기 중일 때 시동 걸고 열을 죽여주는 역할이에요. 뭐 길게 설명하자면 V2인의 약점이 뒤쪽에 실린더가 열이 더 많이 가는데 그 부분을 뭐 정확하게는 튀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쪽에 힘 가지고 양쪽을 다 쓰는 거거든요. 힘을. 그러니까 당기면 또 원상으로 또 이래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가 끄고 키는 영상이 있고 안 그러면은 뭐 아마 다른 뭐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상한 소리는 앙칼 짓는 데나 날카로운 때리는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오토바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아니고서야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은 엔진 소리 이상 이게 많아요. 가다 서다도 많이 하고 신호 대기도 많이 하다 보면 신호 대기도 이상하다 다다다다다 경운기 소리 나네. 경운기 소리. 그래서 요 부분 아마 이렇구나 한번 켜보고 켜져 있구나. 그러니까 꺼놓고 다시 확인했을 때 소리가 아니다 괜찮다면은 아마 이게 켜져 있는 걸로 EITMS가 그렇게 보시고 오일 교환 주기 요것도 아마 많이 물어보시고 아마 이거 각 지점 영업사원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일 교환 주기는 매뉴얼상입니다. 매뉴얼상 이건 적어드릴게요. 매뉴얼상 8,000입니다.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매뉴얼상 8,000이에요. 근데 이제 권장이죠. 우리나라에서 권장은 4,000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엔진, 클러치 3가지가 들어가요. 지금 레볼루션 엔진 빼고는 3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오일이.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4,000 주기 때는 엔진 오일이랑 이제 오일 필터랑 교체하고 8,000 주기 때는 전체 4,000 주기도 도래했고 미션
클러치 쪽은 8,000 주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내가 4,000km대 오일을 안 갈았다고 해서 보증에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리해서 내가 3,900인데 오늘 오토바이 타면 4,000이 넘을 것 같아. 어떻게 이거 오일 갈아야 돼 말아야 돼 이래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찝찝하면 오일 양 게이지 있잖아요. 이거 정도는 볼 줄 알잖아요. 딱 꺼내서 보면 돼요. 잘 있는 거 없는가. 그래 되고 뭐 자주 갈아줄수록 좋아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 아마 참고하시면 되고 권장이 4,000 매뉴얼적으로 8,000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 우리 연수나 할 때도 기어 변속을 많이 물어봅니다. 기어 변속 제가 적긴 적어놨는데 언제 변속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 제가 설명드리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단에서 2단 사이, 그러니까 1단에서 최대 25km대 2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2단에서 3단 40km에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키려고 계기판을 봐야 되고 앞도 봐야 되고 미러도 봐야 되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바꿔라고 하는데 그 적당히가 어렵죠. 굳이 안 맞춰도 돼요. RPM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더 쓰길 바래요. 한 플러스 5에서 10 정도 더 써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구속받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한 1000km 정도 타면 이제 필링 와요. 이때 내가 변속하면 맞구나. 근데 이제 대부분 초보자분들이고 멋쟁이, 좋은 말로 멋쟁이고 좀 허세가 많거나 간지를 추구하고 좀 보여주기엔 폼이 중요한 사람들은 꼭 저속대 고단으로 바꿔요. 그 때리는 힘이 좋아서 딱딱딱딱딱 이런 때리는 힘이 좋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 엔진의 실린더에 키스가 날 수 있고 안 좋습니다. 적정 속도에 적정 기압이가 제일 좋아요. 너무 무리해서 하면은 뭐 안에 실린더에서 깨지는 소리 또 아마 들었을 거야. 깡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좀 힘이 좋아서 붙는 거지. 원래 같으면 그거 꺼집니다, 시동이.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이제 정해진 게 없다. 뭐 정해는 났겠죠, 미국에서. 딱히 습관에 따라다. 주의는 주의사항. 은 저단, 고단 저 RPM. 은 피해라. 고단 저 RPM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RPM을 5400까지 RPM 써도 됩니다. 다 쓰라고 나온 거예요. 쓰라고. 근데 무좀비 뭐 200, 2500에서 지켜야 되고 3000에서 지켜야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이까지 써도 돼요. 다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단, 뭐 저속에서의 2단에서 계속 그 RPM을 가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지만 한 번쯤 걸어 올라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쓰라고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너무 이게 구속받지 마세요. 특히 이게 4번에 이게 구속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나중에 타보면 알아요.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주유, 이거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물어봐요. 이거 고급유 넣어야 되죠? 라고. 넣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권장이에요. 권장. 자, 권장. 권장과 의무는 다릅니다. 대부분 국산차라도 외제차들 전부 다 권장이에요. 왜 이게 무슨 주기냐면 95데시벨, 데시벨이 95 옥탄가. 옥탄가 95 기준으로 이상을 써라라고 합니다. 그래 연소도 잘 되고 안에 찌꺼기도 덜 생기고 그리고 출력도 좋아지고 소리도 뭐 엔진 소리도 덜 나고 그렇기 때문에 95 이상인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93입니다. 대부분 93 데시벨을 씁니다. 근데 이제 95는 이제 고급류 95, 6 정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1, 2 차이라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권장을 드린다. 확실히 열 감소나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내가 고급류 넣다가 투어 중에 일반유를 그래도 조금 넣었어. 찝찝해서.
조금 넣어서 타도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물론 타면 괜찮겠지만 그게 고급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유가 됩니다. 고급 일반 섞이면 일반유예요. 사람들이 괜찮겠지, 꼭 더하기 빼기처럼 95데시벨 옥탄가니까 지금 넣은 게 94, 그럼 1차이니까 94가 되겠지라는 생각,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유가 되는 거예요, 일반유. 그러니까 너무 요것도 너무, 저는 손님들은 뭐요, 이래 넣어야 돼요라고 구속받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때까지 딱 한 번 넣어봤습니다라고 합니다. 고급유를 첫 차 때 기분 좋아라고. 근데 뭐 굳이 그걸 한다고 차가 다 부서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또 이거 듣고 또 다른 영업사원 거 다 지 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니는 꼭 넣으라 했는데 왜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그리고 배터리 관리법 얼만큼 타야 돼요? 시동 걸어, 차처럼 시동 걸어놓으면 충전되죠? 라고 많이 물어요. 자가 충전. 시동 걸었을 때. 겨울에 꼭 안 타니까 추워서 지하 주차장에 시동 걸거나 자가 충전. 안 됩니다. 충전 안 올라와요. 충전도 안 올라올 뿐더러 엔진에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나도 추후에 노킹이라든지 이런 흡기에 들어가는,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세모에 들어, 세갈래끼, 하여튼 그거 있어요. 그게 플라스틱인데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이 받으면 제자리에서. 자가 충전 안 돼요. 제자리에서 15분 20분 안 됩니다. 타셔야 돼요. 바퀴가 굴러가야 스테이터가 돌아가고, 그 스테이터의 힘을 돌아가서 레귤레이터로 들어갔다가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다음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길들이기 주기. 길들이기 주기. 길들이기를 어떻게 해야 되라는데, 매뉴얼상 1600km대까지 길들이기를 해야 돼요. 근데 손님들한테 이것도 제 경험을 얘기해요. 저는 길들이기 안 해봤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오일이 새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옆에서 막 좀 작은 깜짝깜짝 되면 한번 땡기고 모두 씹고 하잖아요. 땡기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그 대신 무리한 급가속은 하지 말라고요. 무리한 변속기죠. 올리든 내리든 무리하게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어쨌든가 아구가 맞춰져 있지만 그게 좀 달리면서 좀 이래 윤활도 되고 하는 시기이잖아요. 길들이기가. 무리하게 하지 말아지고, 일반적으로 타는 건 상관없다. 고속주행도 쭉 당겨서 3000 이상 쓰지만 좀 넘어도 상관없어요. 할리를 사가지고 평생 탈 거라 생각을 하고 사지만 그거를 쓴다고 고장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었다면 다른 이유 있을 거예요. 다른 이유. 이것 때문에 고장난 일 없습니다. 저도 다 써왔는데 제 차만 멀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8번 에어필터에 물이 들어. 그러니까 새 차를 첫 차를 사게 되면은 세차 중독자가 됩니다. 그냥 맨날 첫날 닦고 쪼이고 광내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중고든 새 차들 에어필터가 오픈 필터가 있고 한데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데, 이거 망이 있어요. 114 투어링 기준에는 망이 있고 소프트웨어도 망을 다 줘요. 그 씌워놓고 물을 뿌리면 돼요. 직접적으로 쏘지만 하면 돼요. 직접적으로. 알겠죠? 물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다가 일부러 분해가 쏘지 않는 이상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비 올 때 여기에 물이 묻으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물이 묻어도 엔진의 열 때문에 빨려 들어갈 때 다 수증기로 바뀝니다. 물 기운이 좀 들어간다면은 실린더에서 기침을 좀 하겠죠. 콜록콜록 살에 걸리듯이. 크게 지장 주는 건 아니다. 그 대신 세차할 때 전선 쪽이나 안 그러면 필터 쪽에 직접적으로 쏘지 마세요. 물은 그냥 흐르듯이 그냥 뿌려도 좀 젖어도 돼. 마릅니다. 마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타이어 교체 시기, 이것도 한 번씩 제 손님은 물어보더라고요. 출고 전에도 이제 상담할 때도 물어봐요. 언제 얼만큼 쓰냐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호가시 좋아하고 땡기는 거 좋아하고 급출발 급정거 좋아하면은 한 6천에도 갑니다. 뒷타이어 기준. 뒷타이어가 먼저 달고 앞타이어 달아요. 패드는 앞부터 달고 뒤가 다 달아요. 순서가 서로 반대죠. 교체 시기는 뒤에 보면은
뭐라지 리밋 한계점이 있어요. 그 뭐 톡 이렇게 꼭 여드름처럼 홈파인데 돌리다 보면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다다르면은 바꿀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 아낀다고 주구장창 타다가 미끄러진 사람도 봤고 터진 사람, 그 찢어진 사람도 봤고 철심까지 나오다가. 그러니까 항상 투어 전에는 특히나 중고 투어 가기 전에는 항상 앞뒤로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꼭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해야 돼요. 투어 나가기 전에 브레이크나 브레이크 패드, 오일 양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차가 고장 나거나 안 그러면은 내가 탁송 받아올 때 경보기가 뿅뿅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깜빡깜빡 되거나. 그거 같은 경우는 키 온 되어 있잖아요. 뭐 불이 들어와 시동까지는 안 걸고 그때 끄면서 양쪽 깜빡이를 동시에 2번 탁 눌리면 깜빡이가 3번 깜빡 할 겁니다. 꺼지면서. 그러면 트랜스포 모드에서 이제 운송 모드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거는 막 흔들어도 끌고 가도 경보기가 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다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해놓을 겁니다. 해놓을 거니까 뭐 그거 참고하시고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한 번씩 물어요. 바이크가 기울어요. 좌측으로 기울 겁니다. 그죠? 좌측으로 기울어. 이래. 손 놓으면 이래. 손 잡으면 괜찮아. 놓으면 이 심한 사람도 있겠고 안 심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타이어에 대한 편 마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할리가 종특인 게 우리가 옆에 프라이머리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 옆에 툭 튀어나와. 또 그 또한 머신이 뭔 카톡이 이러오는데. 아, 오케이. 개인 겁니다. 프라이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무겁기 때문에 기울어요. 얼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라인먼트 앞뒤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 이 기준을 위해서 맞추다 보면은 이제 비스듬하면은 마모가 많이 생겨죠. 편마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우는 거고 도로 이건 이상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도 기울어져 있어요. 살 평평하지 않습니다. 살 기울어놔요. 아실 거예요.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 놓고 그걸 왜 테스트해요? 물론 뭐 저도 손을 놓고 하지만 손 놓고 테스트 하는 거는 정상 범위가 아니다라고 결론 짓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오토바이는 놓으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상도 놓으면 안 되고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여튼 하여튼 좌측으로 기웁니다. 좀 내 거 덜 기우는데 많이 기우는데 그건 편차는 있을 거예요. 사람이 운전 습관도 있을 거고 내가 꾸부정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 이가지고 또 매장 전화해가지고 내 차 많이 기운다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 많이 물어봐요. 기울어요. 아 이거 원래 할리 특징상 좀 기울어요 라고 하고. 인디안도 같이 뭐 인디안을 비교해 같은 아메리칸인데 왜 인디안은 안 기울어요? 원래 인디안은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인디안은 엔진 구조, 미션 구조가 달라요. 할리랑. 우리는 독립적으로 미션 따로 클러치 따로 그 어디고 플라이 휠 그러니까 실린더 달린 쪽 다 따로 독립되어 있고 커요. 그래서 엄청. 근데 그거 뭐고 인디안 같은 경우는 미션이 합체되어 있죠. 다 합체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입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쇼. 그리고 이제 투어링 기준 안드로이드 오토 쓰는 분들 튕김을 발생하거나 접속이 잘 안 된다라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 할리 붐박스 오디오의 문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한 이런 불안정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충돌입니다. 호환성을 넓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완성이지 않을까 싶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케이블의 문제. 야 나 새건데 얼마 안 쓰다 그랬는데 아니 이래 내 핸드폰 어디 갔노? 여기 있죠. 여기 딱 끼우잖아. 그럼 진동이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요. 어쩌든가 여기가 유격이 있기 때문에 흔들어 보세요. 꽉 안 맞아요. 따다다다다 움직여 여기가. 그럼 여기에 스트레스를 계속 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튕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머니 넣고 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안 튕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시골길, 세면길, 큰
진동 상음대 잔잔한 거 있잖아요. 다다다다다 이런 진동. 그러면 튕겨버려. 다시 접속이 돼요. 저도 새 거였어요. 삼성 거 새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근데 핸드폰 거치해놓고 이래 꽂아버리면 핸드폰 거치 중에 감쇄되는 거는 좀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껴놔도.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죠. 95dB 이 바뀔 건데 내년이나 후년에 기준이 바뀔 건데 머플러는 어쩝니까? 요즘에도 하고 다녀요라는데 다 합니다. 그냥 지금 105 맞지? 105dB 기준으로 다 합니다. 다 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면 그때 가서 다시 95로 구조 변경을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사장님들과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이 법적으로 구변을 받았다지만 다 소리 죽여서 야매로 받은 거예요. 사실 눈속임으로 다 쭉 뽑잖아. 또 안에 업체에 맡기거나 해도 어차피 걸려요. 109 SNS가 100%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걸려요. 무조건. 그때가 90으로 또 더 쑤셔 놓으면 95가 되겠지. 영업사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양아치 같지만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숫자만 낮아진 거예요. 숫자만. 근데 저는 단순히 우려하는 거는 이제 주거 지역이나 단속 구역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야간에 타기 금지 구역. 뭐 약간 저도 읽었거든요. 그런 게 생긴다 하더라고요. 밀집 지역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머플러를 바꾸신 분들 야간에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뭐 반빨이니 뭐 커피빨이니. 하지만 민폐입니다. 민폐.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가야 돼요. 조용히.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탈 때는 기분이 좋은데 남이 탈 때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문화를 좀 이렇게 해야 자동차만 타는 사람들도 이해를 합니다. 서로 이거 밀당하잖아. 물론 사고도 차가 더 많이 나고 뭐 좀 험하게 타는 그런 양아치들도 차가 더 많고 그런 타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면 그것도 그래 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종합적으로 일단은 머플러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해요. 사람들 못 기다립니다. 바꾸면 얼마 다른데. 저도 사놓고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못 바꾸고 있는데 저도 바꿀 계획이거든요. 여튼 그렇고 지금 한 13가지 정도를 해놨거든요. 13가지 정도. 아마 내가 궁금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보다가 그거 아마 참고하시면 말이 길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바이크 설명을 할 건데 전차종에 대해서 특징들 저는 다 봤을 거잖아요. 지금 입문으로 어떤 바이크가 괜찮은지 그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그림도 봐야 되고 사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편에서 저 하고 또 이걸 보고도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넣어 주십시오. 제가 댓글로 설명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뭐 타는 거라든지 기계적인 건지 뭐 제가 아는 만큼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할리 데이비스 창원전 배경태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